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조립품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작업 공간에서 분해도를 작성할 수 있다. 자동 분해 기능을 활용하여 빠르게 분해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별의 부품을 제어하고 타임라인의 키프레임을 제어하여 원하는 형태의 적절한 분해도를 작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 알아볼 내용으로는 분해도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동 분해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성 요소 변환을 통해서 개별 부품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작성된 분해도를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전에 조립을 했던 동영상체를 가지고 이제 분해도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분해가 된다, 그리고 어떤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다를 한눈에 좀 알기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분해도를 작성을 할 거예요. 예전에 이제 2D에서는 이 분해도라는 것을 작성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일일이 다 형상을 그려줘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도면은 분해도 같은 거를 만들지 않았고요. 사용 설명서나 고객한테 어쩔 수 없이 분해도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 일일이 다 드로잉을 해가지고 작업해 주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3D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 모델링 되어 있던 부품의 위치만 옮겨주고 그걸 그냥 바로 이미지로 만들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분해도 작업이 상당히 쉬워졌죠. 자, 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해가 되는 동작 자체를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립을 해야 되는 작업자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보수를 위해서 분해를 해야 되는 작업자들에게 조립 순서나 분해 순서를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해도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퓨전 360으로 가서 분해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립품을 먼저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패널을 열게요. 데이터 패널을 열고, 자, 저는 퓨전 360 기초 강좌 프로젝트에 이제 32차 시에 저장을 해놨고, 이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이 열렸고요. 열렸으니까 데이터 패널을 닫을게요. 자, 일단은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수정해줘야 될 게 하나 보이네요. 전에 이제 제가 수정하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수정하고 이제 바로 그 상태로 저장을 했죠. 단품까지 이제 변경이 된다라는 걸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거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이후 했을 때는 이제 원래 도면대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자, 이전에 배웠던 걸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하시려면 1번 부품이죠. 1번 부품 뒤에 있는 연필 모양을 딱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케치 확장해서 스케치 1번을 수정했었죠. 더블 클릭. 자,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치수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106이었습니다. 그때 106. 다시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그 다음에 내부 편집 마침까지 해서 완전히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렇게 축소해서 그 다음에 컨트롤 S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자, 이제 조립품이 다 열렸고 잘못된 부분 다 수정을 해줬으니까 이제 분해를 할게요. 자, 분해를 하기 위해선 작업 공간을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강좌를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작업 공간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작업 공간을 바꾸게 되네요. 자, 작업 공간을 바꾸실 때는 이제 툴바에 제일 앞에 디자인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작업 공간이 구분돼서 보여집니다. 이 작업 공간에 대한 설명은 제일 처음에 간단하게 드렸어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애니메이션 이거를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명칭이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 기구가 동작하는 동작의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주는구나, 즉 동영상을 제작해주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인벤터로 생각하면 간혹 가다가 인벤터 스튜디오의 개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지껏 저희가 줬던 접합 조건을 전부 무시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접합 조건이 구성된 상태에서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인벤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프리젠테이션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분해도를 생성하는 작업 공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애니메이션 클릭하면 이제 작업 공간이 변경이 되면서 툴바에 있는 아이콘들도 변경되고 하단에 있는 타임라인도 애니메이션용 타임라인으로 변경됩니다.
자, 분해를 하려면 일단 분해도라는 게 작업자에게 조립품의 전체적인 구성품을 명확하게 좀 보여주고 분해되는 순서, 그 다음에 조립하는 순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부품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일일이 분해를 한다고 하면 부품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해도를 작성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3D CAD들은 분해도를 작성을 할 때 자동으로 분해를 해줄 수 있는 자동 분해 기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일단 자동 분해 기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동으로 분해를 할 때는 여기 변환 쪽을 확장을 해보시면 자동 분해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동 분해 한 수준 그리고 자동 분해 모든 수준 두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이 둘 사이에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한 수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아세이라고 하죠. 부분 조립도를 분해하지 않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수준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서브아세이 부분 조립품까지도 다 분해시켜 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는 지금 열어놓은 저 예제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자동 분해 사용 방법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환의 이제 상단에 자동 분해 모든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명령을 사용을 해서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해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없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자, 이 자동 분해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해줘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부품을 자동으로 분해할 건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일일이 컨트롤 키 눌러가면서 여러 개의 부품을 선택해서 내가 선택한 부품만 자동으로 분해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부품을 다 한꺼번에 분해를 해주겠다 그러면 전체 부품을 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부품을 선택하는 방법은 화면상에서 제가 선택하는 거 외에도 검색기 쪽에 구성 요소를 확장을 해서 전체 구성 요소를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일일이 하나씩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요. 전체 선택을 할 때는 첫 번째 거 선택하고 자, 제일 아래로 내려서 쉬프트 키 누르고 선택을 하면 전체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객체를 선택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검색기 쪽에 선택하는 거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하나 아니면 여기서 선택하나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해주느냐를 좀 고려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전체 수준을 모든 수준을 다 분해해 줄 때는 그냥 어떻게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수준 분해를 할 때는 반드시 검색기에서 선택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모든 수준을 해줄 거니까 전부 다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쭉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선택이 끝났으면 이제 자동 분해를 이제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클릭하면 연산되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부품의 개수에 따라서 뭐 상태에 따라서 다소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다려야 해요. 자, 그래서 다 기다리고 나서 부품 분해가 완료되면 이렇게 부품이 분해된 상태로 표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자, 조절자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화면 중간에 조절자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조절자로 해줄 수 있는 건 일단 분해 축척입니다. 분해 축척 같은 경우는 지금 부품간 떨어져 있는 거리를 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넓혀주면 멀리 떨어지고요. 좁혀주면 좁아지고요. 이거를 마지막 끝까지 하면 완전히 조립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분해 축척을 지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건 트레일선이라고 해서 부품이 분해되면서 이동한 궤적을 선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트레일선 가시성을 켜주면 이렇게 부품이 어떤 궤적으로 이동을 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거 다시 눌러주면 트레일선을 다시 없애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한 가지 있는데 여기 확장해 보면 1단계 분해, 연속 분해라는 게 있어요. 1단계 분해인데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 1단계 분해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 지금 부품이 여러 개가 분해가 됐는데 전부 다 모든 분해가 같은 단계에서 분해가 됩니다. 즉 동시에 분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밑에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키가 저장된 키프레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키가 모두 다 동시간대에 있습니다. 모든 부품이 동시간대에 분해가 이루어지는 건데 게이지를 왔다 갔다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동시에 한꺼번에 다 분해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연속 분해로 변경을 하면 이 타임라인이 바뀌게 돼요. 연속 분해 해주면 한 타임에 한 개 동작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지를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립이 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분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제어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저는 그냥 연속 분해로 놓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되고 지금 보시면 화면에 보이고 있는 상태가 분해가 되면서 화면이 좀 넓어져야지 전체적인 부품들이 다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에 보고 있는 화면 자체가 유지되다 보니까 분해된 부품들이 화면 바깥으로 좀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게 타임라인 제일 상단 쪽에 이제 뷰라는 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타임라인 제어해주는 요 게이지가 있는데 게이지를 제일 마지막 쪽으로 갖다 놓고 여기서 자 29초를 딱 마칠게요. 여기서 자, 홈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홈 버튼 딱 눌러주게 되면 갑자기 위쪽에 이렇게 키프레임이 하나 더 생깁니다. 요 키프레임이 있는 구간 동안 화면이 아까 봤던 그 화면 구성에서 이렇게 넓게 전체를 볼 수 있게 바뀌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중간 단계를 보시면 화면이 지금 이렇게 화면이 점점 축소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축소 되는데 자, 요 전 단계 오면 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부품이 빠져나갔죠.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요 키프레임에 지속 시간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앞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자, 시작부터 처음 부품 분해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부품이 분해되면서 동시에 화면이 전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뷰에 대한 것도 중간중간 단계에 이제 내가 따로 지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동작을 따로 넣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키프레임 형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해줄 수 있다. 이게 자동 분해예요. 근데 이 자동 분해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분해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분해되는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은 부품이 서로 뚫고 나가는 형태로 지금 분해가 됩니다. 물론 이제 크게 상관없다 구성품만 다 보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분해 순서도 좀 안 맞죠. 지금 볼트하고 와셔하고 다 체결이 돼 있는데 먼저 V벨트 풀리가 분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어가 분해가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분해도를 작성할 거면 분해도를 작성하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분해도를 작성할 땐 가급적이면 분해되는 순서, 실제 부품이 분해되는 순서에 맞춰서 분해가 되는 분해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 조립되는 순서에 맞춰서 조립되는 조립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요 자동 분해 기능은 그렇게 크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제 있는 기능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냥 분해 순서와 상관없이 부품이 분해된 상태만 표시해주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부품의 구성만 제대로 보여줄 수 있으면 된다. 빠른 시간에 좀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알아볼 거는 이 자동 분해에 있는 자, 요 한 수준과 모든 수준의 차이가 뭐냐? 그걸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지금 있는 이 예제 가지고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다른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사용했던 부품들을 사용해서 제가 구성품을 좀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조립을 하나 해놨습니다. 지금 요게 기존 우리 조립과 좀 차이가 나는 건 베어링이에요. 제가 이제 베어링을 이제 구매품을 삽입하는 방식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삽입을 확장을 해보면 처음에 맥마스터 카 구성요소 삽입 같은 경우는 베어링이 형상은 분리가 돼 있지만 구성 요소는 하나밖에 없는 즉 하나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디자인 파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와 차이가 나는 게 두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명칭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전 영상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 영상에는 인서트 매뉴팩처 파트라고 돼 있었죠. 그런데 이게 한글로 변경되면서 제조업체 부품 삽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는 중간에 퓨전 360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저 부분의 명칭이 바뀌었어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바뀌었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방식으로 이제 똑같은 베어링을 삽입했을 때 이 방식 같은 경우는 베어링의 모든 부품이 전부 부품의 개념인 구성 요소의 개념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때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낫다라고 해서 이제 맥마스터 카에 있는 베어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삽입된 거는 제조업체 부품 삽입으로 삽입을 한 베어링이에요. 그래서 그 베어링을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구성 요소가 안에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구성 요소 안에 추가적으로 구성 요소로 구성된 걸 일반적인 도면적인 개념으로는 서브아세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부분 조립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 조립도가 삽입이 되어 있을 때 이 부분 조립도를 어떻게 제어해 줄 거냐의 차이가 자동 분해의 모든 수준과 한 수준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작공간으로 변경을 하고요. 자, 일단은 요 구성 요소를 확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하고 여기서 첫 번째 선택하고 쉬프트 키 누르고 마지막 거 선택해서 모든 부품을 다 선택을 했고요. 자, 일단 모든 수준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분해가 완료됐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어링 내부에 있는 볼들이 막 화면을 날아다니는 게 보일 겁니다. 거기에다 베어링, 아우터링, 이너링 그리고 겉에 씌워진 실드까지 전부 다 분해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안쪽에 있는 서브아세이 내부에 있는 구성 요소인데 이것까지 모두 분해하는 게 바로 자동 분해의 모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따지지 않고 모든 수준,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쪼갤 수 있는 부품 단위로 모두 다 분해를 하겠다라는 의미죠. 자, X 누르고 닫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은 취소해졌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두 다 선택된 상태를 첫 번째에서 쉬프트 누르고 마지막까지 다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변환 확장을 해서 이번엔 한 수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수준을 했더니 베어링이 분해되지 않고 저렇게 뭉쳐 있습니다. 즉 모든 수준과 한 수준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 안쪽에 있는 부분 조립품 즉 서브아세이를 분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래서 한 수준을 해주면 서브아세이는 분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된 구매품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서브아세이들은 해당 분해 조립도에서는 이제 분해를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쪽에서 서브아세이까지 분해가 되게 되면 도면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거는 어차피 하나로 구매와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조립한 상태에서 갖다 붙였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브아세이는 지금처럼 한 수준을 써서 분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선택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전체 요소를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화면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 상태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한번 한 수준을 해볼게요. 자동 분해 한 수준. 자, 결과를 보시면 제가 자동 분해 한 수준을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품이 모두 분해가 됐습니다. 즉 서브아세이가 모두 분해가 된 상태죠.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면에서 선택하는 것과 여기 검색기에서 선택하는 거의 차이점이 이런 차이점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동 분해 한 수준을 사용한다 그러면 반드시 선택은 검색기 쪽에서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걸로 이제 두 방식의 차이점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 분해를 할 때는 분해되는 방식, 즉 분해가 정리된 방식 자체가 실제 내가 원하는 방식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분해를 해줘야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자동 분해 기능이 있어도 하나하나 부품을 내가 일일이 선택을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분해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부품을 선택해서 어떻게 분해를 해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자동 분해된 거는 이제 모두 다시 취소를 해줘야 되니까 컨트롤 Z를 눌러서 자, 초기 상태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초기 상태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부품을 분해하려면 자, 변환에 보면 구성요소 변환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자, 구성요소 변환을 선택하면 클릭해주고요. 객체를 하나 선택하면 그 객체에 이렇게 조절자가 나오고 조절자를 잡아 당겨서 부품의 위치를 이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한 거리를 놓고 싶다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87.74 나왔는데 90을 입력할 거예요. 9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원하는 정확한 거리까지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타임라인에 키프레임이 하나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게이지를 움직여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분해가 되는구나 1초까지. 자,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너트 풀었습니다. 너트 푼 다음에 이제 뭐 풀어야겠죠? 와샤 빼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평와샤도 빼내야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 구성요소 변환해서 이렇게 스프링 러커 와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해를 할 때
부품이 서로 이렇게 겹치지 않게 놓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살짝 거리가 떨어지게. 그래서 여기는 대략 70 정도로 이동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확인. 하면 키프레임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라인에 추가되죠. 물론 같은 라인에 추가돼도 문제는 없습니다. 얘를 옮겨주고 싶으면 이렇게 잡아서 뒤로 옮겨주면 돼요. 자, 사라졌는데 사라진 게 아니라 게이지가 여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저 움직여보시면 첫 번째 부품이 분해되고 나서 해당 위치에 도달한 다음에 다음 부품이 이렇게 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바로 내가 이제 그 다음 거 3초까지 올 거죠. 그 다음 분해가 뒤쪽에 생기길 원한다 라고 하면 게이지를 3초 쪽으로 먼저 옮겨 놓으세요. 자, 3초 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겨 놓고 나서 구성 요소 변환 선택을 하고 그 밑에 있는 평화샤 선택하고요. 화살표 이렇게 당겨줄게요. 자, 마찬가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자, 마이너스 50 정도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부품에 따라서 부품이 조립된 방향에 따라서 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움직여 봤을 때 나오는 앞에 부호 값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보시면 3초 쪽에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키프레임의 길이가 다르죠.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키프레임 길이가 1초로 발생된 이유는 1초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앞으로도 당길 수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생기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키프레임은 1.5초 정도로 잡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키프레임 값을 이제 조정을 해주려면 여기서 이제 화살표 이렇게 나왔을 때 잡아서 당겨서 줄여주실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2초 구간에 딱 이렇게 맞춰서 줄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여기 보면 시작 끝 편집이라고 있는데 얘를 눌러보시면 시작하는 초수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고요. 끝나는 초수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초 값을 마우스로 움직일 때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우니까 여기다 값을 입력을 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대를 하게 되면 단계별로 너트 풀리고 그 다음에 스프링 로커 와샤 풀리고 그 다음에 평화샤 풀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살짝 중복을 시켜서 이렇게 중복을 시켜서 자, 처음에 너트가 풀리고 풀리자마자 이동하는 중간에 와샤가 풀리고 그 다음에 와샤가 이동하는 중간에 평화샤가 풀리고 이런 식으로도 구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타임라인의 키프레임 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할까는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품은 이제 또 이렇게 당겨서 자, 여기 구성요소 변환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여기 V벨트 풀리가 풀려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빼는데 어떻게 빼도 구성요소가 겹치지 않는 상태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약간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 분해 순서에 맞춰서 내가 분해를 하게 되면 얘네들을 얼마만큼 당겨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해요. 일단 얘 거리부터 맞춰 놓죠. 자, 얘 거리는 대략적으로 30. 물을 일단 맞춰 놓을게요. 30으로 맞춰 놓고 겹쳤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공간이 모자라니까 이제 앞에 거부터 당겨줘야겠죠. 이거 위치를 조정해 줄 때는 자, 여기 보시면 타임라인의 키프레임 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작업 편집이 있습니다. 작업 편집을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절자가 나오고요. 추가적으로 더 당겨줄 수 있습니다. 더 당겨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대략적으로 한 180 정도 이동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확인.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간이 더 났으니까 나머지도 더 당겨줘야 되는데 이 작업이 좀 불편한 게 일일이 하나씩 다 조정을 해줘야 돼요. 동시에 거리값을 다 동시에 더해주고 동시에 빼주고 뭐 이런 작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품에 따라서 수정해야 되는 수정량이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해를 할 때는 역순으로 분해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즉 가장 마지막에 분해돼야 될 걸 먼저 분해해서 위치를 배치해 놓고 그 다음 거를 차근차근 역순으로 분해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역순으로 분해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자, 이거 초기 상태로 돌릴게요. 컨트롤 Z로 초기 상태로 돌리려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여기서 빨리 제거를 해주려면 키프레임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Shift 누르고 제일 위에 거 선택하면 전부 다 선택되고 키보드에 델리트 키를 누르면 빠르게 키프레임을 제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역순으로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에서 가장 역순 마지막에 분해가 되는 건 저는 본체를 고정시킬 거고 본체에서 베어링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가장 마지막 분해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베어링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베어링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디를 이용하면 되느냐? 여기 있는 검색키 쪽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 베어링, 반대쪽 베어링,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 베어링을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베어링이 놓여 있다는 걸 알면 화면에서 선택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여기서 정면으로 돌려놓고 여기서 베어링이 대략 이쯤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베어링만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계속 화면을 돌려가면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다시 홈으로 돌릴게요. 자, 여기서는 가능하면 검색기를 이용하시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어링을 먼저 분해를 해볼까요? 자, 여기서 베어링을 먼저 선택하고 구성요소 변환 해주고 이제 베어링을 잡아 당기겠습니다. 자, 화살표가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일 것 같고 본체랑 완전히 떨어지도록 요 정도 옮겨줄게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90 정도 이동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는 확인. 자, 지금 제가 3초에 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타임은 조절을 해줄게요. 타임은 자, 시작 끝 편집해서 저는 1초로 하겠습니다. 자, 0초에서 1초까지. 자,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얘는 당겨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키프레임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요건 지워버리고 뷰는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베어링 뺐으면 이제 베어링 다음에 분해될 게, 그러니까 베어링보다 원래 먼저 분해될 거죠. 먼저 돼야 될 게 뭐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본체하고 커버 사이에 있는 가스켓이 분해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커버가 분해가 돼야지 베어링을 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커버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가스켓은 여기 있고, 커버는 4번이네요. 자, 그래서 가스켓 1번하고 커버 4번하고 이렇게 분해를 해야겠죠. 근데 가스켓을 먼저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켓이 커버보다 더 나중에 커버가 없어져야지 가스켓이 분해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구성요소 변환 해주고 이제 움직여주는데 이제 베어링보다 더 앞으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죠. 자, 요 거리가 대략적으로 120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120으로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커버를 분해해야겠죠. 커버 분해하고 나서 이제 가스켓이 빠져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커버를 선택해 보면, 자, 커버는 이제 여기 있네요. 이게 커버고, 4번 부품. 그 다음에 커버 안에는 오일실이 들어가 있죠. 오일실도 같이 빼야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오일실, 이쪽에 있는 오일실이 얘네요. 자, 얘를 선택을 해서 두 개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구성요소 변환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잡아 빼고 대략적으로 한 160 정도 옮겨주면 되겠네요. 160 엔터. 자, 이렇게 되면 커버하고 오일실하고 같이 분해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일실도 한 번 더 분해가 돼줘야겠죠. 그래야지 오일실이 들어가 있다는 게 명확해지니까. 자, 그래서 오일실을 한 번 더 분해해 줄 건데 오일실은 이미 여기 동작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오일실을 동작을 줘서 분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커버하고 같이 분해됐던 저 동작은 사라져버려요. 덮어 씌워져 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게이지가 1초에 있기 때문에 1초 앞으로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게이지를 뒤쪽으로 당겨서 1초 뒤로 보낼게요. 2초로 옮겨준 다음에 자, 여기서 구성요소 변환 해주고 자, 지금 화살표가 선택이 안 되니까 화면을 약간 펜으로 옮겨주고요. 잡아서 이렇게 앞으로 빼줄게요. 자, 얘는 한 40 정도 빼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두 단계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지금 화면 바꾼 거 변환된 거는 선택해서 델리트 지울게요. 지금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다시 애니메이션을 동작시켜 보면 자, 오일실이 조립되고 있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움직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실제 조립되는 순서 그리고 분해되는 순서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제가 지금 역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분해돼야 될 게 베어링이고요. 그 다음으로 가스켓입니다. 그 다음에 커버고 커버하고 여기 오일실은 동시에 분해죠. 자, 이렇게 되면 분해 순서에 맞지 않잖아요. 동시에 됐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여기 있는 키프레임을 제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커버하고 여기 있는 가스켓 이 두 개는 동시에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맞고 그 다음에 이 커버랑 오일실이 같이 분해된 다음에 가스켓이 분해가 돼야 됩니다. 가스켓을 뒤로 1초 밀어주면 돼요. 그래서 1초 뒤로 이렇게 보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베어링을 이렇게 당겨주면 돼요. 자,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조립되는 거. 그러니까 실제 제가 조립 하나하나 할 때는 순서에 맞지 않게 역순으로 하기는 했지만 요 타임라인만 조정을 하시면 원하는 순서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보면 자, 처음에 이렇게 커버랑 가스켓이 같이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커버에서 오일실이 분해되면서 안쪽에 있는 가스켓이 분해되져 나오고 그 다음에 베어링이 분해되져 나오는 순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실제 조립 분해 순서에 맞춰서 작업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다 역순으로 이렇게 제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작업 과정을 일일이 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이 이후의 작업은 어차피 지금 한 작업의 반복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빨리 재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분해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설명할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도 작성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약간 문제되는 건 제가 이제 분해도를 작성하면서 화면을 중간에 막 옮겼어요. 부품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걸 뭐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면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튑니다. 튀는 현상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요 타임라인 제일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당연히 제가 이제 작업하면서 중간에 화면을 제어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이 키프레임들을 그냥 지워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최초 뷰 상태로 돌아왔고요. 여기서 이제 최초 뷰 상태면은 부품이 전개되면서 화면이 축소되면서 이제 전체 부품이 보일 수 있게 돼줘야 되는데, 자, 그게 안 되는데,
가장 멀리 양 끝으로 나간 게 처음에 분해된 너트입니다. 너트는 1초에서 분해가 끝나죠. 그래서 1초 쪽으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이 상태에서 홈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딱 바뀌면서 키프레임이 처음에 화면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첫 번째 부품이 분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화면도 축소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분해되는 모든 부품들을 확인할 수가 당연히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부품이 이제 조립되는 순서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 보면 동시 동작이 있습니다. 오른쪽 부품과 이제 왼쪽 부품이 분해되는데 동시에 분해를 해요. 이걸 이제 동시에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영상을 볼 때 뭐 왼쪽을 보고 한 번 볼 때 왼쪽을 보고 한 번 볼 때 오른쪽을 보고 뭐 이렇게 봐도 되는데, 만약에 좀 더 친절하게 작업을 하겠다. 나는 그냥 한쪽 분해가 끝나면 그 다음엔 다음 쪽 분해 끝나고 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위에 거 분해하고 순차적으로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키프레임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첫 번째 이제 오른쪽 분해가 시작하는 게 여기예요. 그럼 요 밑에서부터는 왼쪽 분해입니다. 그럼 여기가 왼쪽 분해고 왼쪽 분해 시작하는 데 끝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데까지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인데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해가 끝나는 게 지금 어디서 끝나냐? 8초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왼쪽 분해 가장 첫 번째 분해되는 것까지 선택을 해준 다음에 얘를 8초로 옮겨주면 돼요. 자, 8초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얘를 넘겨주니까 이제 타임이 늘어났죠. 어디까지 늘어났냐? 18초까지 늘어났네요. 그럼 18초 끝나고 나서 요 위에 거 분해하겠다라고 한다면 요 두 개를 잡아서 자, 얘를 18초 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18초까지 옮겨줄게요. 자, 옮겨주고 나면 이제 게이지를 움직여보면 이제는 한쪽 분해되고요. 그렇죠? 일단 오른쪽 먼저 분해가 되고 오른쪽 분해가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왼쪽 분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서로 보는데 혼란이 없게 하겠다라고 해줄 수도 있고요. 왼쪽 분해할 땐 좀 왼쪽을 크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뷰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분해 끝난 시점에서 자, 여기서 홈 눌러가지고 꽉 차게. 이렇게 해주면 제일 위쪽에 보면 뷰가 이렇게 하나 저장이 됐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쭉 되죠. 처음에 걸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없애고, 그 다음에 얘도 없애고, 그 다음에 왼쪽 끝이 가는 게 너트니까 1초에서 자, 홈을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가면 이제 이렇게는 왼쪽만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도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끝난 데서 1초 간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홈으로는 제어 못 합니다. 오른쪽만 자세하게 보여줄 거면 이렇게 화면을 옮겨서 자, 오른쪽 너트가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그러면 이 화면이 저장이 됐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기 왼쪽 분할인데 침범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8초부터 시작하도록 조정을 할게요. 오른쪽 클릭, 시작 편집, 시작 끝 편집에서 8초부터 시작하는 걸로. 자,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왼쪽 분해가 시작이 될 때 화면이 왼쪽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왼쪽 분해를 자세하게 보여주겠죠. 자, 상부에 있는 거는 그냥 이대로 둘게요. 이렇게 보여주게.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원하는 형태로 키프레임을 가지고 얼마든지 제어를 해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영상을 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보면 작업자가 전체적인 순서, 조립 순서라든가 분해 순서를 좀 더 알기 쉽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나중에 우리 이거 분해도 사용해야 되니까 이거 파일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S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별도로 파일 명칭을 정하지 않는 게 기존의 디자인 파일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파일에 덮어지는 거고 따로 이제 새로운 파일 이름을 만들어서 이제 저장해 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든 이 영상을 이제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게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비디오 게시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원하는 해상도를 정하시면 돼요. 뭐 현재 창 크기로 돼 있고 지금은 뭐 사용자로 이제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원하는 대로 적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현재 창 크기 그대로 유지를 할게요. 그래서 1920에 940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확인 눌러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장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에 저장하지 않고 내 컴퓨터에 저장할 거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저장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폴더는 여기서 클릭해서 저는 여기서 37차시 선택할게요. 37차시 선택하고 여기다가 그냥 요 파일명은 바꾸지 않고 이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한번 눌러주고 빠져나와서 여기서 저장 한번 눌러주면 동영상 만들어주는데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기다리셔야 돼요. 저장이 다 끝났습니다. 게이지가 다 진행이 끝났고요. 그러면 저장된 폴더에 가셔서 동영상 파일을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제가 작성한 대로 동영상이 진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분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분해로 이동을 해서 왼쪽 분해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상부 분해가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동영상을 작성해서 작업자나 기타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공을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트레일선입니다. 우리가 자동으로 분해할 때 트레일선을 이제 어떻게 제어해 주는지는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수동으로 일일이 분해했을 때 트레일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분해된 부품 모두의 트레일선을 표시하겠다 그러면 검색기 쪽에서 구성 요소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모든 트레일선 표시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전체 트레일선이 전부 다 표시되고요. 다시 꺼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모든 트레일선 숨기기 해주시면 됩니다. 특정 부품의 트레일선만을 표시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원하는 부품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고 오른쪽 클릭해 준 다음에 여기서 트레일선 표시 숨기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트레일선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트레일선을 표시해 줄 거냐 아니면 모든 트레일선을 한꺼번에 나오게 할 거냐. 일반적으로 모든 트레일선 같은 경우는 크로스되는 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이동 경로가 좀 복잡해지면 이제 엉켜지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이제 특정 항목을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분해도 작성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